저희 못 봤어요. 22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장 카드 중에서 동시에 3장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1, 뭐 2 이런 식으로 카드가 총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그 뽑은 카드에 적힌 수의 총 합이 홀수가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카드를 3개를 뽑았는데 그 합이 홀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보통 뭔가를 뽑거나 했을 때 합이 홀수가 나오려면은 그 경우의 수를 이제 각각이 혹시 짝이냐 아니면 홀이냐를 나눠서 몇 개의 짝이나 몇 개의 홀이 나왔을 때 전체 총 합이 홀수가 되냐를 찾아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홀 이렇게 홀수가 3개 나왔다고 해봐. 그럼 합이 홀수가 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제 만약에 홀, 짝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합이 짝수니까 안 되지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하나를 바꿔주는 거야. 홀, 짝이면은 이것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렇게 2가지밖에 없는 거야. 3개의 수가 모두 다 홀수거나 아니면은 하나만 홀수고 나머지 2개가 짝수여서 각각의 합이 이제 홀수가 나오게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3개가 모두 홀수인 경우는 지금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 홀수가 몇 개 있지? 지금 여기에 홀수가 5개 있고 짝수가 4개 있지. 그쵸? 그런데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홀수 5개의 카드 중에서 홀수 3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5C3이지. 그 다음에 얘는 5개의 홀수 중에서 하나를 뽑고 나머지 4개의 짝수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그럼 이거는 5C1 더하기 나머지 4C2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얘는 5, 4에 2니까 10개, 얘는 5 곱하기 3에 2니까 2, 6, 30개 이렇게 해서 122번에는 총 40개 그래서 이렇게 더해준 거 40개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125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으로 구성된 중창단에서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현재는 전체 수는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3명을 뽑고 여기서 4명을 뽑는 거야. 근데 대신 특정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을 반드시 포함해서 뽑는 경우의 수거든. 이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예를 들어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뭐 이렇게 이런 집합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부분집합은 사실상 우리가 얘의 개수를 세울 때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세지. 1을 무조건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1을 그냥 제외시키고 나머지 얘네 가지고 이제 부분집합 개수만 구해주잖아.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남학생 4명이 예를 들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특정한 남학생 1명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남학생 총 4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이미 1명은 얘를 뽑은 거야. 그럼 이제 2명 남았지? 특정한 남학생 1명이 이미 뽑혔으니까 이제 나머지 3명에서 이 2명을 뽑아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지. 또 똑같이 여학생 지금 총 6명 중에
4명을 뽑는데, 이건 여학생 이렇게 6명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4명을 뽑아. 근데 그 중에 특정한 여학생 2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 특정한 여학생이 예를 들어 이렇게 2명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그 4명 뽑는 것 중에 이미 2명을 뽑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 더 뽑을 수 있는 거는 2명밖에 없는 거지. 이제 이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알죠, 여기서. 그래서 남학생은 이 3명 중에 2명 뽑으면 되는 거지. 3명 중에 2명을 뽑고, 여학생에서 뽑는 경우의 수는 이 나머지 4명 중에서 이 2명을 뽑는 거. 42. 이렇게 해서 2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번에 30 곱하기 42. 그래서 이거는 남학생 뽑는 경우수, 이건 여학생 뽑는 경우수. 2개 곱해주면은 18을 나왔다. 18. 녹차랑 딸기를 포함한 소로담 8가지 아이스크림 중에서 5개를 고르는데, 이때 녹차나 딸기 중에 한 가지만 포함해서 고르는 방법의 수는, 이거는 아이스크림이 녹차랑 딸기 맛을 포함해서 총 8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8가지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 중에서 5개를 고르겠다. 그 중에 녹차나 딸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둘 다 포함해서도 안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포함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차만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미 이 8가지 중에 녹차를 하나 골랐고 딸기는 고르면 안 돼. 그럼 나머지 몇 개를 더 골라야 되지? 여기서 8가지 중에서 5가지를 고르는 거니까, 그럼 이 나머지 6가지 종류에서 4개를 더 골라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전체 고르는 경우의 수 5가지 아이스크림 고르는 게 될 거잖아. 그래서 녹차를 고르는 경우는 녹차를 이미 골랐고 딸기는 고르면 안 되니까 나머지 6가지 아이스크림 중에서 4가지 경우에 4가지 고르는 거. 64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6, 5에 2랑 같으니까 15개야. 15개. 근데 이제 우리가 안 생긴 하나 있지. 두 번째는 딸기만 고르는 경우의 수인데, 사실 이것도 똑같을 거야. 경우의 수는. 왜냐면 우리가 녹차를 고르거나 딸기를 고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15가지 나올 거야. 그래서 2개 더해주면은 30개 나오죠.
이걸 이제 928번 할게. 6켤레 서로 다른 신발, 그래서 총 12짝이지. 그래서 4짝을 택할 때 짝이 맞는 신발이 한 켤레인 경우의 수는? 내가 이해한 게 맞지 지금? 신발이 총 이렇게 6종류가 있는데 각각 이제 2짝씩 있으니까 얘네들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거야. 4짝을 골랐을 때 짝이 맞는 신발이 한 켤레뿐인 경우의 수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이 신발, 그러니까 이게 왼발 오른발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짝이 맞아. 얘를 짝이 맞다고 우리가 정했어. 그럼 나머지 이 하나, 둘, 셋, 넷, 5종류의 신발에서는 이렇게 골라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총 4짝을 고르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종류 중에서 일단 3종류를 골라야 되는 거야. 3종류만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둘, 셋을 골랐다. 그럼 그 중에 왼발이냐 오른발이냐는 정해주면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이 한 짝을 우리가 정했으니까 나머지에서 이렇게 왼발 오른발을 같이 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처음에 우리가 짝을 맞출 신발을 골라야겠죠? 총 6가지 중에서 짝을 맞출 신발을 고르는 경우의 수, 그러면 6C1. 이게 이제 짝 맞는 신발 구하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이렇게 신발을 2개를 골랐겠지. 그럼 나머지 2짝을 더 고르는 거네. 2짝을 더 고르는 거네.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종류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돼. 예를 들어 이걸 고르는 게 하나, 둘 골랐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이 각각 2 짝들 중에서 하나씩만 골라주면은 이제 이 문제가 성립을 하는 거지. 한 짝만 맞고 나머지 다른 신발에서는 절대 짝이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2개 골랐다고 하면 약간 애매한데 이게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구분을 하나? 928. 그치? 그러면 이 52를 통해서 얘랑 얘를 골랐다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정해줘야 되는 게, 여기 얘에서는 왼발을 고를 거냐 오른발을 고를 거냐. 그래서 만약에 왼발을 골랐다 그러면 EC1 여기서도 왼발 고를 거냐 오른발 고를 거냐, 얘를 골랐으면은 EC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 6 곱하기 10 곱하기 4 해서 240개 240까지가 나온다. 무슨 얘기 잘했어? 음. 931번 12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무용단이 있는데 이 중에 3명을 뽑을 거래. 그 중에 여자 무용수를 적어도 1명 포함으로 뽑는 방법이 210가지다. 그래서 여자 무용수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총 12명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자 무용수를 이제 n명이라고 하자라고 하면 남자는 12명에서 n명을 뺀 거만큼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3명을 뽑을 때
여자가 적어도 한 명 있으려면 이제 보통 우리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6번을 써주지. 전체 경우의 수. 전체는 12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중에서 적어도 여자가 한 명 포함하도록 뽑는 거를 줘야 되니까 남자만 뽑는 거를 빼줘야겠지. 12-NC3 헷갈리나? 사실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럼 얘를 그냥 n으로 해주자. 왜냐면 n 12-NC3 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자를 12-n으로 놓고 남자만 뽑는 경우의 수를 NC3으로 해줄 거야. 이렇게 놓고 그럼 전체에서 남자만 뽑는 거를 빼준 게 210까지라는 거지. 이제 12C3 빼기 NC3을 해준 6건이 총 210까지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220 빼기 10이니까 10이니까 n이 일단 5가 나오겠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n이 일단 5가 나와요. 그 얘기는 남자가 5명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여자는 7명이 나오겠지. 그냥 6건 해서 푸는데 남자나 여자를 둘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잡고 계산하다 보면은 나오는 거야. x라는 935번 x라는 집합이랑 y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제 x는 1, 2, 3, 4 이렇게 4가지 원소가 있고 y는 지금 10 이하의 자연수였으니까 뭐 1, 2, 3 해서 마지막 9에서 10까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는 집합이야 x랑 y가. 결국 우리가 또 이제 이거를 함수를 보내는 거야. f라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x1이 x에 포함되고 x2가 x에 포함되는 원소일 때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 x 쪽에 있는 이 1, 2, 3, 4가 있잖아. 얘네 중에서 만약에 x1을 1, x2를 3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상황이 맞죠? 1보다 3이 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했다면 f의 1이 f의 3보다 작게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쪽 그림에서 얘기를 해주면 저 x1, x2를 모든 이 원소들에 각각 대입을 해볼 수 있어. 예를 들어 얘랑 얘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지금 보면은 x 쪽에 있는 애들이 1보다 2가 작잖아?
그럼 1에서부터 뻗어져 나오는 어떤 f의 1값이 만약에 2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2라는 애는 그 2보다 큰 3부터 10까지 중에서 하나를 꽂혀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x끼리 중에서 더 큰 놈이 그 꽂히는 y값도 더 큰 애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2가 만약에 4로 찍혔어. 그럼 나머지 3이나 4도 2보다 크잖아. 그럼 이 3은 4보다 큰 어떤 자연수를 또 꽂혀야 되는 거야. 5부터 10까지. 점점 범위가 좁아지는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갈수록.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건데 사실 기본은 그렇지만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간편해 이게. 왜냐면 1, 2, 3, 4 1부터 9, 10까지 내가 아까 얘기해준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1대1 대응이거든? 각각 원소가 겹치면 안 되고 각각 1대1 1대1 함수지 1대1 대응이 될 수는 없겠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y라는 이 공역에서 예를 들어 총 10가지 원소가 있지. 그 중에 1, 2, 9, 10 이렇게 4개를 골라버리면 알아서 그 정역들이 정해진다? 이렇게? 이건 크기순이거든. 정역의 크기순대로 어차피 이 우리가 꽂히는 치역의 크기순이 다 정해지잖아. 앞에 있는 이저 조건 때문에. 그래서 y 10개의 원소 중에서 그냥 4개만 골라버리면 그 크기순에 따라서 각각 x의 y값, 1의 y값, 2의 y값 다 정해진다는 거야. 3의 y값, 4의 y값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결국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x가 더 작으면 그에 대응하는 치역이 더 작다라는 조건이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어떤 y 원소 중에서 여기서 4개를 뽑는 거야. 14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2, 5, 7, 8이 뽑혔어. 그러면 이 꽂히는 얘네들이 이게 이제 F1이겠지. 왜냐면 y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게 F의 1값이니까. 이게 두 번째로 큰 값, F2 값이고 이게 F3 값, F의 4값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X랑 Y의 그 쌍을 구하려면 그냥 1부터 10까지에 있는 그 원소들, Y의 원소들 중에서 4개만 그냥 뽑아주면 된다는 거야. 알아서 그 1, 2, 3, 4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X에. 그치? 그래서 그냥 14만 해주면 돼. 여기로 가는 함수 F가 있다. 자, 첫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였어. 일단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이 함수는 원소에서 다르니까. 1대1 함수를 어떻게 구할까 하다 보니까 1대1 함수라 하면
이 x에서 뻗어서 나갈 때 어떤 같은 y 값으로 이렇게 대응되면 안 돼. 그렇지? 다 얘네들이 서로 다른 y 값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x에서 함수 값이 안 뻗어나가거나 이래도 안 돼. 무조건 하나하나씩만 다 대응이 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 구할 때는 보통 우리가 p를 쓰지. 순열. 이 5가지의 y 쪽에 있는 공역 중에서 5가지 중에서 순서가 이씨 4개를 뽑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봐도 돼. 이거를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 숫자를 먼저 뽑는 거야. 예를 들어 2, 3, 4, 5를 뽑았어. 그 다음에 이 2에 해당하는 x값,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x값, 4에 해당하는 x값, 5에 해당하는 x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연결해 주는 거야. 2랑 연결될 수 있는 x 총 4가지지. x에 4 곱하기 3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거는 나머지 3개 중에서 연결될 수밖에 없지. 4도 그 다음에 2가지, 남은 2가지, 1가지.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밖에 연결될 수가 없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저렇게 구해주면.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이 원래 수열로 볼 거냐 조합으로 볼 거냐 이게 다른 거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두 번째. 저건 오히려 아까 전에 방금 풀었던 문제랑 좀 더 비슷할 거야. 아까 1, 2, 3, 4, 5. 자, 2번에서 아까 우리 방금 풀었던 거 몇 번이야? 935번. 이랑 같은 얘기야. 이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서 꽂히는 애, 0에서 꽂히는 애, 1에서 꽂히는 애, 2에서 꽂히는 애가 그 x의 크기 순서대로 y 값에 꽂히는 애들도 배열을 하라는 거야.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이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의 경우에 있는데 이건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이 그냥 이 5가지의 y 값 중에서 4개만 고르는 거야. 왜냐면 이 y 값 중에서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2, 3, 4, 5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골라버리면 얘네들에 대응하는 x값들은 그 크기에 따라서 알아서 정해지니까 굳이 얘네들을 더 배열해줄 필요 없이 y값 공역 중에서 시역 4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5시 4. 그래서 이거는 그냥 5개 나오죠. 점점 심화되네 문제가. 자,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게 이미 하나가 정해져 있어. F323이라고 이렇게 간다고 이미 정해져 있고 나머지 이제 F1이랑 F4만 정해주면은 그 경우의 수가 구해질 건데 조건 하나가 아까랑 비슷한데 이번에 얘는 그 어떤 x 얘네들은 각각 저 x 안에 있는 정의역들이야. x2가
더 크면 이번에는 그 함수값이 더 작고 싶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저 x1을 얘로 잡고 x2를 얘로 잡았다면 이 x2, f2 값이 f1 값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중요한 게 f3 값이 이미 정해졌어. f3 값이 3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큰 x값 이 4가 뻗어나갈 수 있는 거는 3보다 더 작은 y값으로 가야 되는 거야. 저 조건 때문에. 얘가 갈 수 있는 게 1이랑 2 중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두 가지. 그래야지만 x가 더 큰 상황에서 더 작은 y값으로 간다고 했으니 그게 성립을 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4값 f4값 구하는 경우는 EC1 이게 이제 4값 구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골라주면 나머지 이 2하고 1인데 이거는 이 2를 정한다고 해보자. F2 값. 그럼 F2 값은 얘는 지금 낑겨있어서 문제거든. 이 3에 해당하는 이 3보다는 커야겠지. 그러면서 이 1이 가야 되는데 1보다는 또 작아야 돼. F2 값이 F1 값보다는 부모도 없지.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1이랑 우리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는 이 아래쪽인데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골라주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얘랑 얘를 골랐어. 이 4, 5, 6 중에 두 개를 고르면 알아서 걔네 자리가 정해지는 거야. 그럼 얘에 해당하는 게 이거겠죠. 이렇게 F1 값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정해질 거고. 그래서 이 F1이랑 F2 값을 정해주는 거는 또 나머지 4, 5, 6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만 골라주면 그냥 두 개만 조합으로 뽑아주면 알아서 그 자리가 정해지는 거지. 이거와 1하고 2 구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6개. 거기 나왔어. 이렇게 점이 총 10가지가 있는데 주어진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여사건으로 많이 풀긴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총 점의 개수가 10개인데 우리가 어떤 직선을 만들 때는 두 점이 필요하지. 그래서 사실상은 이 10가지의 점 중에서 우리가 조합으로 두 점만 뽑아주면 직선이 하나 만들어져. 이제 얘랑 얘를 뽑았다면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고려해줘야 될 부분은 거기서 빼줘야 되는 거야. 뭐냐면 이 점이랑 이 점을 고르나 이 점이랑 이 점을 고르나 결국 이 같은 직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겹치는 애들을 다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 겹치는 애들을 어떻게 찾냐면
겹치는 게 언제일까? 이미 한 직선 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그냥 그 자체로 한 가지야. 그러니까 이 1, 2, 3, 4, 5 다섯 가지 점이 이미 한 직선 위에 있는데 거기서 얘를 뽑든 얘를 뽑든 다 한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 직선 위에 있는 원래 다섯 가지 점 중에서 옷이 두 가지 뽑는 경우의 수가 지금 저 10C2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 계산을 할 때. 근데 사실 이게 우리는 한 가지 경우로 치고 싶은 거야. 그치? 이게 지금 10가지인데 그 중에 9가지가 다 겹친다는 거지. 똑같이 여기서도 이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10가지가 10가지 다 다른 경우를 보면 안 되고 그냥 이 직선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몇을 빼줘야 돼? 왼쪽 직선에서 총 10개로 세진 거를 1개로 세야 되니까 9 빼주고 여기서도 일단 또 9를 빼줘야겠네. 이 두 번째 직선에서 10가지 세져 있는 거를 한 가지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45 빼기 8이니까 17 이렇게 되나? 오케이. 사십 5번. 얘도 그림 비슷하네. 점 3개. 둘, 3개. 그 다음에 평면 직선 M이 있을 때 이 총 7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그 얘기는 이제 이 총 7개의 점들 중에서 점 4개를 뽑아서 사각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얘랑 얘 같은 경우로 골라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되겠지. 그러면 또 아까랑 똑같아. 직선 구하는 것처럼 총 7가지 중에 7개의 점 중에서 일단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맞아.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또 빼줘야 되는 게 있지. 아까는 겹치는 거를 빼줬다면 여기서는 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점들이 골라지면 안 되지. 이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전체를 구해주지 말고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 돼. 그 말이 무슨 이 위에 있는 직선에서의 점 3개를 이 중에서는 2개만 골라야 되는 거야. 이 점 3개 중에 만약에 3개를 이렇게 딱딱딱 골라줘 버리면 나머지 한 점을 여기서 골라도 삼각형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각형을 만들고 싶으면 이 L에서 2개 뽑고 이 M 직선에서도 2개만 뽑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도 똑같이 만약에 얘 이렇게 3개 골라버리면은 위에서 뭘 골라도 다 사각형이 안 되잖아. 그래서 L 쪽에서 2개, M 쪽에서 2개를 골라야겠구나 하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두 개 뽑는 거 32 곱하기 밑에서 두 개 뽑는 거 42개. 3 그래서 18개. 마지막. 얘가 제일 어렵겠네. 마지막 946번. 여기서도 아까 앞에서 한 문제랑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 이 총 15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면 얘를 골랐다면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구해질 거고 나머지도 그렇게 구해질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한 직선 내에 있는 두 점을 골랐을 때 얘를 고르나 얘를 고르나 똑같은 것처럼 얘는 사실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예를 들어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점을 고르는 경우는 삼각형이 아예 되질 않지. 아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있고 이제 놓치기 쉬운 게 여기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게 그림이 좀 어지러운데 지금 직선이 이쪽 방향으로 있는 거 1, 2, 3, 4, 5, 5개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있는 거 직선 3개 그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거 총 6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내가 이렇게 또 없나? 또 어떻게 있죠? 일단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일단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보이거든요. 146번. 놓쳤다. 이렇게 있는 경우. 얘는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이것도 있겠다. 그럼 이제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거 총 8개겠네.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총 15개의 점들 중에서 3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 건데 그 중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찾는 거야. 이제 이 일직선,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있는 거 근데 이 세로선이 각각 세 점을 뽑는 경우의 수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은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를 뜻하는 거니까 세로선 5개 빼주고 그다음에 가로선일 때는 보면은 가로선 중에서 지금 점들이 1, 2, 3, 4, 5개 있잖아? 그럼 이 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 뽑는 경우 수 10개지? 10가지지? 그럼 한 직선당 총 10가지에 안 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10 곱하기 가로 직선 3개 30개 빼주고 마지막으로 대각선인데 대각선은 잘 보면 무조건 세 점밖에 연결이 안 돼 있어. 모든 대각선 이렇게 긴 대각선도 그렇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저 대각선 하나를 뽑는다는 게 경우 세 점을 뽑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니까 똑같이 일단 8개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5, 14, 13에 3, 2 마이너스 여기는 30, 13이니까 43 빼준 거 7, 5 해주면 455. 오케이 빼기 43 그래서 412개 그래서 946번에 1번 나오는 거죠. 다 이해돼? 무슨 얘기가 됐어?